이 구역의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좌를 지키면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 고수분들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안 좋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 고수분들의 장중 비법은 뭐가 달라도 다를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률을 장중에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익 배틀 쌈장의 규칙과 라인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분이 수익 배틀 쌈장에 참가하시는 멘토님들이십니다. 매주 월요일에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정오까지 두세 개의 종목을 목표가와 함께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이 돼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요, 수익률을 집계한 후에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게 될 텐데요. 그 빈자리의 노란 톡방 안에서 새로운 종목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멘토님들이 방송에 출연하시는 날에는요, 제시 종목에 대한 모든 전략과 포트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집중해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산출되기 때문에 목표가 제시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매일 방송에서 순위를 실시간으로 집계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 최종 순위는 이 주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고, 그 순위는 출연 날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가 월요일에 나온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대진표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1위를 기록하셨던 이주호 멘토님의 제시 종목입니다. 나노신 소재가 목표가 근처까지 올라와줬는데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아쉽게도 매도 처리가 됐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차 목표가를 실현하신 후에 오늘은 비올 그리고 VT 편입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알미늄 아쉽게도 손절가를 먼저 터치하면서 매도 처리가 됐고요. 한화 에어로스피스 어제 우리 킹왕짱 종목으로 옮겨다 주셨습니다. 소폭의 강세 수익 실현하셨고요. 킹왕짱으로 옮겨진 만큼 조금 더 이 탄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진로봇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솔트룩스 보유 중이십니다. 다음으로는 운수대통팀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테크놀로지 그리고 크래프톤 보유 중이십니다. 지금 크래프톤은 오늘 편입해 주셨어요. 1차 목표가를 터치했고 현재까지 보유 중으로 확인됩니다. 오늘 운수대통팀이 나오기 때문에 전략 수정할 거 없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진웅 멘토님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 그리고 마이너스로 조금 돌아선 모습이고요. 텔레칩스가 1차 터치를 하고 오늘 3.45%의 강보합권으로 현재 두 종목 보유 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의 제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미리 수익을 또 실현해 주셨습니다. 6% 넘는 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하나마이크론,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삼양식품까지 세 가지의 종목 현재 보유 중이고 모두 다 수익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제시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수요일에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일 종가 기준으로 오늘도 양진영 멘토님이 24.64%의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 김진웅 멘토님이 이주호 멘토님을 밀어내고 올라오셨고요. 2위 쟁탈전이 좀 예상되는 한 주인데요. 남은 목요일과 금요일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문자 투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멘토님의 성함을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무려 10명에게 한 주간 또 이번 주간 1위를 기록한 최강 멘토님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팍스탁 체험권, 5일 체험권을 저희가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 바랍니다. 자, 그럼 수익 배틀 쌈장 오늘은 운수대통팀과 빠르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중심 수요일 우리 수익 배틀 쌈장의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낙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으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오늘은 운수대통팀이죠. 그중에서도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 처음으로 우리 수익 배틀 쌈장에 와주시는 건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입니다. 박수경제TV 이렇게 아침을 책임지는 남자가 이렇게 6시에 이렇게 찾아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저도 몰랐는데 오늘도 이렇게 힘찬 종목들로 이렇게 수익률 배틀 쌈장 이렇게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네, 정말 파이팅 넘치는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운수대통 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운수대통 팀에서 차대영 멘토님이 2번, 3번 나와주셨고, 2번 나와주셨고, 지금 멘토님께서 나와주셨는데, 뭐 각자 좀 맞는 뭔가 네.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맡고 계신 역할이 무엇일까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매일 아침 이렇게 찾아뵙고 있지만 저는 기본적 분석에 좀 굉장히 이렇게 충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적 분석이 네. 왜 기본적 분석이겠습니까? 정말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뭐 말만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느낌이 들지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떤 느낌일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뭐 탑다운 방식, 뭐 바텀업 방식 굉장히 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장의 큰 틀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로 이렇게 좁혀져 오는 게 사실상 확률상 이렇게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 선별의 중요성을 이렇게 상당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 분석에 맞는 사실상 뭐 차트의 패턴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의 이렇게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런 파트 내에서 운수대통 멘토들의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에 좀 핵심적으로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기본적인 분석으로 조금 더 수익에 가까워질 수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좁혀가는 전략을 또 짜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대웅 멘토님이 나와주셔서 전주에 네. 이 불주사 공법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가셨어요. 정말 네.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불주사를 찾고 다녔는데 네. 멘토님도 그런 불주사 전략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불주사 기법이라는 게 네. 정말 이름이 사실 좀 많이 촌스럽죠. 네. 그런데 이제 기억에 딱 남아요. 네.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네네. 운수대통 그러면 멘토팀에서. 한 명밖에 없네요. 예, 예.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건 윤수림 멘토는 이 주사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오. 네. 주사를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네. 이 몸이 아프더라도 사실 주사를 맞진 않아요. 오. 그런데 주사를 맞을 때가 딱 2번 정도가 있습니다. 뭐죠? 일단 첫 번째는 이 피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가 피를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럴 헌혈. 때 이렇게 헌혈을 할 때 이렇게 어. 주사를 맞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수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 수익을 주사해 줄 때 이 불주사를 맞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2번에 이렇게 바드를 꽂게 되는데 그중에 이렇게 핵심적인 기법이 불주사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기본적 분석에 충실한 윤수림 멘토가 이렇게 삼박자가 맞는 종목이 불주사 패턴을 보여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콜라보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운수대통 멘토팀의 시너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 사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웅 멘토님만 나오셨을 때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만 저희가 들어본 상태였고 오늘은 윤수림 멘토님께서도 나와주셨으니까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더해서 기본적인 분석까지 더해진 그런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지금 또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운수대통 팀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뭐 불주사 패턴, 모든 종목들이 저런 패턴을 보여주면 그냥 매수를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지만 종목 선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드리는 윤수림 멘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삼박자가 맞는 종목들이 이런 불주사 패턴을 보여줬을 때 더 강한 시너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뒤에서 이렇게 네네. 세부적으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운수대통팀의 지난주 제시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렇게 또 선정을 이번 주에 또 해주셨고요. 지난주에는 포시에스로 정말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10%가 훌쩍 넘는 수익으로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뭐 시티모빌리티 빼고는 다 수익권으로 마감을 해주시면서 12% 넘는 수익으로 지금 3위를 기록하셨습니다. 멘토님, 그 차대웅 멘토님께서 네. 나는 이제 1위일 때만 나오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밀려서 오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뭐 3위도 물론 뭐 두 자릿대 수익이니까 너무 큰 수익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1위 때 나오시고 싶을 것 같은데. 아예 다음 때 한번 이렇게 1위 자리를 한번 노려보고 그때 1위 때 당당하게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번 주가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부진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뒤에서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면서 우리가 1위를 아직까지 거래일이 한 2거래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 2거래일 동안 힘차게 한번 달려보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네.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잘한 것부터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위였습니다. 합산 12.62%에서 포시에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도 기록했던 종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제시하신 후에 1차를 바로 터치했고 그 다음 날에 2차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이 종목부터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포시에스 먼저 일단 앵커님께서 뭐 잘한 거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뒤로 갈수록 안 좋은 게 나오겠구나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네네. 해주실 수 있지만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주사 기법이 말고 불주사 기법 말고 어떤 내용들이 과연 담겨 있었을까 이런 오프 더 레코드를 제가 한번 이야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시에스의 차트입니다. 네, 포시에스의 차트를 보게 되시면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강한 불주사 패턴이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불주사 패턴이 나타난 포시에스, 이건 우스대통 멘토들의 시그니처 이 캔들이구나. 이렇게 그쵸. 판단을 하고 네. 그냥 불주사 패턴만 보고 들어간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지만 네. 포시에스라는 기업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런 아마존의 AWS라는 관련 기업으로 이렇게 엮여 나오는 소프트웨어 기업 중 하나입니다. 즉, 소프트웨어. 이 아마존의 AWS의 모멘텀을 이렇게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월요일 날 이 공략한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궁금했습니다. 지금 자, 일단은 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우리가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이 구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3사의 소프트웨어 3사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클라우드의 성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대로 클라우드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아마존의 AWS가 왜 중요한가를 봐야 되는데 네. 아마존의 AWS는 이런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마존의 AWS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클라우드가 결국에는 확대가 되고 클라우드 사업이 계속해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자연스럽게 아마존의 AWS도 동일하게 성장을 한다. 그런 이런 어찌 보면 투자 포인트 중 하나로 이렇게 아마존 AWS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포시에스를 선정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1차 목표가 터치 이후 시간 외에 갭 상승까지 이렇게 홀랑 받아내면서 이렇게 수익을 13%가량 이렇게 그러니까요. 실현을 그 다음 날 했습니다. 또 2차를 바로 터치를 했던 그렇죠.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네. 오늘 또 궁금한 게 이제 AI 쪽으로 구글, 뭐 아마존, MS 실적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보니까 그때 진입했던 그 부분보다 살짝 내려왔는데 네. 지금 다시 공략을 해도 될까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네. 어떻게 해보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AI 기업의 네. 성장성을 향후에 굉장히 크게 높게 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AI 기업이 뭐 향후에 늘어날 것이다, AI가 뭐 세계를 점령할 것이다, 이런 농담도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간단한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산업을 판단할 때는 산업 주기 이론이라는 걸 토대로 네. 이렇게 산업을 분석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산업이라는 건 모두 성장기부터 도입기, 쇠퇴기, 그리고 성숙기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도입기에는 주가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의심하며 오르다가 성장기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성숙기에는 어느 정도 주가의 안정화가 갖춰지면서 쇠퇴기는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다. 이게 산업 주기 이론의 일반적인 4단계 구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성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건 AI다. 지금 성장 단계에 와 있다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아직은 더 올라갈 만한 자리가 있다라고 봐주신 거죠. 그렇죠. AI의 미래적인 산업을 봤을 때는 지금 도입기도 지금 뭐 성장기도 아직 안 지났습니다. 이제 막 지났다 도입기를. 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매출과 이런 기업의 성장성들이 두드러지고 있는 AI 산업을 과연 우리가 무시하고 종목을 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런 AI 산업에 대해서 성장성을 굉장히 각광받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움직임은 나올 수가 있다.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다만 아쉬운 부분은 네. 이런 가격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이 너무 많은 기술주들에게 이런 안 좋은 이런 분위기를 좀 띄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뭐 AI 종목들이 뭐 성장성이 두드러진다고 한들 이런 뭐 포시에스 같은 기업이 가격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다. 저점 매수 관점이라면 차라리 분할로 모아가는 게 어떨까? 분할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포시에스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무려 2자릿대의 수익을 또 가져다 준 종목부터 리뷰를 해봤습니다. 포시에스 살펴봤는데요. AI 섹터와 관련해서는 아직 도입기를 이제 막 지났다. 조금 더 살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을 해서 저희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잡아드리기는 했지만 멘토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할로 또 모아가는 전략을 또 세워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또 끌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자막 통해서 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멘토님의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아 모빌리티부터 살펴볼게요. 마이너스 2.39% 시가로 잡아주셨는데 손절가를 너무 짧게 잡아주셔서 다행히 약손실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불주사를 말씀 주시고 갔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약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 약효가 너무 이렇게 강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치사량을 넘은 종목이 아니었나. 치사량으로. 네. 그렇게 한번 판단하는데 이게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가볍게 드렸지만 네. 결국에 핵심적으로 이 CTI 모빌리티라는 기업을 봤을 때 현대차의 실적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현대차 그룹주들의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왔던 구간들에 충분히 손절가는 짧게 제시를 하되 짧게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이런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해봤는데 손절가가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있는 그런 이 약물이 과도하게 들어간 종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치사량이 나올 수도 있다. 치사량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어느 정도 이런 손절가를 좀 짧게 제공을 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다행인 대응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아쉽지만 현대차 그룹주들의 이 실적과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메리트가 있게 보기 때문에 네. 이 현대차 그룹주들은 이미 성장이 완료된 그런 산업 중 하나에 속하는 과정에서 이 점유율을 얼마나 차지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향후에 이런 움직임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불주사 패턴으로 나올 경우 한 번 더 공략을 해보고 싶은 종목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나 기아차와 관련을 해서 뭔가 실적이라던가 점유율 관련된 뉴스나 재료가 나왔을 때 다시 또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이 이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뭐 반도체 IDM 이런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산업을 담당하는 하나의 이런 대장주들의 이렇게 밸류체인이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타나고 영향력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CTI 모빌리티도 향후에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가이던스가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재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CTI 모빌리티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TR 모빌리티까지 저희가 약손실을 좀 기록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손절가를 정확하게 짧게 또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코어라인 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에 공략하셨을 때는 아쉽게 또 매도 처리가 됐던 종목이었는데요. 복수에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31일에 1차 목표가로 포트에서 또 제외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종목이 다음날 2차 목표가를 터치했어요. 네. 포트 그때 자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굳이 안 빼도 됐을 텐데 빠이셨습니다. 네. 네, 뭐 종목들이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게 네. 종목을 매도를 하고 그렇게 손절 처리가 됐을 때 정말 이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뭐 결혼을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이 자식들이 결혼하는 모습은 정말 기쁘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것처럼 굳이 자리를 안 비켜줬어도 됐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결혼을 해서 보낸 것 같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행복감을 좀 느끼는 그런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지난주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렇게 복수에 다시 한 번 더 성공을 하면서 이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종목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하고 그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목 선별하는 정말 윤수리 멘토가 끝내주겠구나. 이런 감정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 코어라인 소프트가 매우 아쉬운 종목이긴 합니다. 2차 목표가를 터치해서 그 2차 목표가의 수익률을 또 더해서 이보다 더 큰 수익률을 또 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의료 AI 안에서 코어라인 소프트를 선택을 해주셨고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꾸준히 또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쉽게도 또 편입이 불발된 종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급등을 보여준 뷰티 스킨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일단 뷰티 스킨부터 살펴볼까요? 함께 봐주세요. 네, 뭐 뷰티 스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 아쉬운 종목이에요. 네, 광군제 관련해서 이런 화장품 기업들의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불주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런 뚜렷한 실체가 있는 화장품 기업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불주사 패턴을 보여주고 거래량이 동반된 이런 캔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시가가 좀 이렇게 높게 좀 출발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편입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쉽게도 다음번으로 한번 미뤄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한 번의 불주사 패턴을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 또 한 번 마음이 이렇게 아파지는 그러니까요. 것 저 때 같았습니다. 제시해줬을 때 불주사 공법에 의한다면 정말 약이 꽉 차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또 오늘 또 처음으로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불주사 매매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그 차트 보면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불주사 매매 패턴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일반적으로 이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우리가 종목들을 선별할 때 두 가지 정도의 불주사 패턴에 포함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종목들을 선별할 때 아무 종목이나 이런 불주사 패턴이 나온다고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일단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움직이는 이런 불주사 패턴. 바닥권에서 들고 일어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종목이 바닥을 들고 고개를 들고 돌아간다는 건 턴 어라운드를 의미하는 그런 유의미한 매수세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 같이 동반된 거래량이 상승이 나와야 된다. 거래량 상승도 같이 나와야 된다. 이 불주사 패턴에는. 왜? 이 바닥권에서 들고 일어나는 종목들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몰린 이유가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삼박자죠. 삼박자. 이런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이유, 트렌드, 수급, 펀더멘탈이 존재하는 종목은 반드시 이 불주사 패턴이 상승 트리거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기법인데 당연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다 보니 물려있는 기존에 눌려있는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도 나갈 것이고 또 들어오는 물량들도 있을 것이고 상승이 나왔을 때 짧게 던지는 물량들도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게 다 담겨 있고 하나의 캔들에 다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저는 또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삼박자가 또 맞아야 된다는 뭐 굉장히 많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어야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거래량도 같이 또 수반이 되어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애니 능률 같은 경우에는 또 편입이 불발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럼 거래량이 조금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주사 패턴을 적용할 수가 없었던 걸까요? 그렇죠. 이 애니 능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앞에 뷰티 스킨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거래량이 다소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불주사 패턴은 정말로 이렇게 약이 꽉 차 있는 불주사 패턴이 아니었구나. 이런 관점으로 아쉽지만 뭐 편입은 불발했지만 정말 이렇게 주가의 상승 흐름이 한 번 더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 결국에는 이 패턴이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니었나. 아쉽지만 결국에는 종목을 보는 관점은 맞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애니 능률까지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파이팅 넘치는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지난주 제시 종목 살펴봤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총 합으로 12.61%라는 수익률로 3위를 기록하셨는데요. 포시엑스가 2차 목표가를 터치했고 그리고 CTL 모빌리티는 약손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코어라인 소프트도 굉장히 좋은 탄력을 또 보여줬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종목 하나를 정말 이 옥석 가리기를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멘토님 저희 이제 이번 주 제시 종목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가 문자 투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 투표 이벤트 들어보셨죠?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네, 들어보진 못했지만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저희 우리 수익 배틀 쌈장에 출연해주신 멘토님들 중에서 내가 응원하는 멘토가 있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문자로 샵 3989번으로 성함을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간 1위와 함께 5일 동안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팍스탁 체험권을 무려 네. 10명에게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수록 그 기회가 또 많이 또 돌아갈 수 있잖아요. 아까 멘토님께서 바늘을 꽂는 경우가 수익을 줄 때 그리고 네. 헌혈을 할 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멘토님께서 응원 바라는 약간 그 아이돌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엔딩 포즈 엔딩 플러스 포즈 말씀이십니까? 네. 뭔가 하나의 멘트? 네. 이 박스경제TV 그리고 이 쌈짱 모든 전문가들 이 멘토님들을 통틀어 가장 인사이트가 뛰어난 이런 윤수림 멘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의 선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이렇게 강하게 종목을 이렇게 선별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종목을 선별해드리도록 맞아버릴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윤수리 멘토님의 성함이 정말 많이 적혀서 샵 3989번으로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분들 많으시죠? 샵 3989번으로 우리 윤수리 멘토님이라고 적어주시면 뭐 아무리 멘토님께서 이렇게 응원을 바란다 하시면서 총을 쏘고 그러긴 했지만 아무리 그런다 한들 저희는 1등을 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팍스탁 5일 체험권을 드리기 때문에 네. 멘토님이 1위를 못하시면 그 멘토님의 성함을 적어주셨던 분들이 멘토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1위랑 함께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윤소리 멘토는 이런 부분들을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섭섭하지 않습니다. 절대 섭섭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제시 종목 리뷰는요, 우리 윤수림 멘토님의 총과 함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제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포트폴리오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SKI 테크놀로지가 첫 번째로 확인이 되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메가임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까지 총 5개의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SKI 테크놀로지부터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너무 아쉬웠어요. 1차 목표가까지 500원이 부족했습니다. 네. 제시해 주신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모두 74,500원까지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도 보유 중이시잖아요. 이 74,500원 뚫을 수 있을까요? 네, 뭐 물론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선별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 굉장히 좀 자신감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2차전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SKI 테크놀로지도 예외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SKI 테크놀로지를 선별한 패턴에는 바로 이 불주사. 오, 이 불주사가 있었어요. 불주사 패턴이 이렇게 존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에코프로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고, 굉장히 많은 2차전지 소재주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 SKI 테크놀로지를 또 선별을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분리막 기업입니다. 네, 분리막 기업이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런 소재주들의 이런 뭐 밸류적인 하향이 많이 존재했던 만큼 과대 낙폭이 나온 순서대로 과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불주사 패턴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바로 이런 쌈장 종목으로 선별을 했는데 이렇게 74,500원을 찍고 굉장히 구질구질하지만 시간외로 75,200원을 도달을 하면서 시간 외까지 포함했을 때 이렇게 수익권을 도달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목표가 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포트상에는 장중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예, 룰이 잘못됐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너무 아쉬움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너무 아쉬운 게 불주사가 딱 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불주사 말씀해 주셨을 때 봐야 된다는 점은 또 바닥권에 머물러야 했었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차트를 보면은 딱 그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 시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74,500원을 이 500원이 너무 아쉽던데 이 시간의 상한가에서는 그래도 75,000원을 넘었으니까 뭐 어쨌든 포트상으로는 뭐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런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통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물론 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뭐 2차전지에 대한 조정이 전일과 금일 이렇게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단기적으로 수급에 대한 시장의 혼동이 좀 존재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 있어서 2차전지가 다시 한 번 더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분위기와 전반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등락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이런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SKI 테크놀로지가 좀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SKI 테크놀로지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KI 테크놀로지는 지금 보유 중인데요. 약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차 목표가를 시간외에서는 넘어섰고 그리고 74,500원까지 또 장중에 이틀이나 또 올라왔었기 때문에 또 너무나도 아쉬운 종목이기는 한데요. 지금 2차 전지주들이 급등락을 보여주는 상황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그려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또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지금 윤수린 멘토님과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서 또 멘토님의 전략들 계속해서 챙겨가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코난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도 아쉬워요. 지금 매도 완료 처리가 됐는데 마이너스 5%입니다. 어제 그 이동훈 멘토님이 나오셨는데 사마 알미늄과 관련해서 열변을 토하고 가셨거든요. 이 종목도 비슷하더라고요. 하지만 구질구질하게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손절을 한지 몰랐습니다. 손절가를 터치한지 몰랐고 다시 한번 이렇게 분봉과 이렇게 틱 차트를 보다 보니까 정말 몇 초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모습이 보였더라고요. 그래도 룰은 룰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순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불주사 패턴에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결국에는 장중 이렇게 손절가를 정말 그 31,800원이죠. 31,800원을 정말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그 이후에 시장에 주도주처럼 떠올랐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2차 목표가 그 이상까지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 정말 윤수리 멘토의 이런 인사이트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정말 손댈 게 없구나. 42,000원까지 넘어섰더라고요. 지금 2차를 거뜬히 넘어서가지고 날아간 종목이거든요. 네. 진짜 앞으로는 이 손절가에 대해서 네. 뭔가 전략을 좀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될까요? 네, 뭐 손절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략을 조금 수정하자면 네. 차라리 손절가를 정말 짧게 줘서 아쉬움 없이 보내주거나 혹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손절가를 차라리 좀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손절가를 좀 넉넉하게 제공을 해서 이렇게 종목별 대응 전략을 좀 더 세분화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코난 테크놀로지 굉장히 아쉬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수익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결혼한 이런 자식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마음에 부모님의 기분을 이렇게 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윤수리 멘토님이 정말 비유를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를 먼저 터치하면서 아무리 2차 목표가를 뛰어넘는 급상승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지금 매도 처리가 된 상황으로 지금 포트폴리오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멘토님께서 이 불주사 공법으로 정말 딱 맞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놀라운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 그런 만큼 이 불주사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차트를 보면은 코난 테크놀로지에서는 불주사를 3번이나 맞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용량을 다 정말 가져가면서 급등세를 보여줬다라는 거는 이 약의 효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수리 멘토는 개인적으로 불주사를 맞아본 적은 없지만 아마 맞아본다라고 하면 이 코난 테크놀로지처럼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물론 이런 종목들 뭐 손절가를 터치하긴 했지만 뭐 윤수리 멘토는 터치한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잠깐 왔다 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바로 이 불주사 패턴을 보여줬던 부분들과 그리고 이런 공매도의 관점으로 이 로봇주들이 반등했던 배경들을 봤을 때 바로 이 불주사 패턴을 보여준 종목에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런 로봇주들 사이에서 이렇게 대장주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이렇게 뭐 공매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이천지나 로봇주나 결국엔 눌렸던 관점들은 사실 매한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패턴들 사이에서 이렇게 대장주처럼 가장 뛰어난 코난 테크놀로지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이런 패턴들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윤수리 멘토는 정말 큰 행복입니다. 네. 큰 행복으로 저희는 그럼 코난 테크놀로지는 빨리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가 MD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애니능률에 이어서 교육주로 또 담아주셨는데 메가 MD 아쉽게도 어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뭐 저출산 정책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종목은 힘을 내주지 못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메가 MD와 같은 종목들은 이런 뭐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교육적인 부분들의 대부분 이런 모멘텀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시장에 개별적인 매수세가 들어가는 테마주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메가 MD 또한 이런 불주사 패턴들이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여전히 상존한다. 다음 주에 수능도 또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 모멘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뭐 물론 이번 주 그리고 뭐 다양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수능까지 바라보기에는 이렇게 뭐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메가 MD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자체가 이런 시장에 이런 투자 심리와 그리고 뭐 다양한 사실 뭐 교육주라는 게 정책적인 부분이 지금 현 정부와도 굉장히 좀 밀접한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모든 움직임이 나타난 불주사가 지난주에
이렇게 금요일 날 나타났다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메가 MD가 이렇게 횡보를 좀 거치고 일부 종목들이 조금 눌려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오늘 메가 MD가 목표가를 좀 도달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보여줬기 다시 때문에 불주사 맞았나요? 네? 오늘 다시 좀 뭐 불주사 맞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모멘텀이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뭐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메가 MD가 결국에 좀 아쉬웠지만 결국에는 이런 패턴들을 좀 보여줄 수 있어서 좀 다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메가 MD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가 MD와 같은 우리 교육주들은 또 테마주로 또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크래프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크래프톤 이 포트폴리오에서 올리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담아주셨는데요. 오늘 게임주들이 날아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크래프톤은 호실적에 힘입어서 정말 놀라운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이 종목은 뭐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 두 가지 다 같이 움직였던 걸까요? 네,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런데 이 크래프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네.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기존의 이 대형주들이라는 건 결국에는 밸류적인 부분들도 감안을 해봐야 됩니다. 자, 크래프톤과 같은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기존의 이런 IP에 대한 부분들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이 IP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이런 하나의 게임으로 조금 한정되는 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하나의 IP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시장에 대해서 수익성 그리고 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의 IP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의구심이 이렇게 시장에서 들었다.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타파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뭐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거의 30%가량 이렇게 늘어났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게임주들이 최근에 이런 네.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런 투자 심리가 억눌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래프톤에 대해서 이런 호실적의 발표와 이런 기본적 분석이 맞아떨어졌는데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맞아떨어졌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을 보게 되시면은 이 일봉상으로 불주사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데 이거 윤수린 멘토가 굉장히 어디서 이런 패턴을 보고 선별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에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겠죠. 자, 일단은 크래프톤 굉장히 덩치가 큰 기업입니다. 네, 덩치가 큰 기업은 우리가 일본과 같은 가벼운 주사기를 쓰면 안 되고 굉장히 커다란 주사기를 써야 됩니다. 덩치가 큰 이런 동물과 같은 이렇게 약을 주사를 할 때는 결국에는 주봉과 같이 주봉을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런 무거운 종목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땐 주봉상의 이런 불주사기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화면상으로는 이런 불주사기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불주사기 패턴이 이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계속 주봉상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야기를 오늘의 급상승으로 저 주사기에서 바늘이 조금 없어진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는 불주사가 조금씩 들어왔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어. 이런 부분들의 이런 패턴들을 이런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이 보여줬기 때문에 주봉상의 패턴과 기본적 분석의 관점에서 이런 완벽한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오늘 1차 목표가를 이렇게 도달을 하고 19만 원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19만 800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게임주들의 이런 공매도, 쇼커버링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눌림 기간이 굉장히 강했던 만큼 단기적으로 더더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크래프톤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오늘 편입을 해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시초가로 들어가 주셨는데요. 들어가시자마자 정말 오늘 당일 단타로 하루 만에 1차 목표가죠. 18만 9천 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이 불주사에 따른다면은 수익을 안 낼 수가 없구나라는 위력을 또 보여줬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주사를 또 일본뿐만 아니라
있습니다. 주봉으로 미리 봐주시면서 이 크래프톤에 대해서 들어갈 자리를 미리 또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보유 중이십니다. 이런 종목들도 궁금하다. 그리고 불주사에 대해서 조금 더 나도 맞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운수대통팀 병원으로 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여기 하단에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꼭 누르시면 1초 만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그런 무료 노란 톡방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셔서 빨리 이 불주사에 대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들을 같이 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멘토님과 함께 다른 종목을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종목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담아주셨는데 이 종목은 살짝 아쉬웠어요. 차라리 이 종목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편입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이스페타시스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페타시스라는 기업 자체적으로 굉장히 이런 성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주 많이 이스페타시스가 뭐 손절가를 터치했지만 올라오게 된다면 유수리 멘토를 기억해 주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일 캔들입니다. 자, 이스페타시스가 이런 불주사 패턴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불주사기가 굉장히 좀 짧은데 이게 문제가 아니었나. 약효가 조금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이스페타시스를 공략을 한 포인트 중 하나는 이 이스페타시스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데이터 도그라는 이 미국의 이런 데이터 센서 기업들 이런 데이터 기업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MLB 회로기판 중심의 이런 데이터 센서 기반의 엔비디아 향 매출이 큰 이스페타시스의 이런 공격적인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을 했지만 뭐 아쉽게도 시장을 이렇게 이겨내진 못했네요.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쉽지만 다음번에 한번 이렇게 이스페타시스 복수의 기회가 온다면 이렇게 한번 복수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스페타시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분이 종목 상담을 해주셨는데 이수 상타시스라는 닉네임으로 또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네. 종목들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과 관련해서 조금 궁금하거나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서 어떻게 또 풀어가면 좋을까 답답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저희 무료 공개 방송 하잖아요. 거기서 네. 들을 수 있을까요? 네, AI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4개월? 한 6개월 정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한 윤수린 멘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운수대통 멘토들 그리고 이런 불주사기 전문인 윤수린 멘토가 이렇게 한번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주사 전문이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멘토님은 인턴이실까요?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될까요? 병원장이죠. 병원장.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무료 공개 방송은 들어보도록 하고요. 문자 투표 저희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 투표 이제 윤수린 멘토님과 오늘 열심히 달려왔으니까요. 문자 투표도 샵 3989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무료 공개 방송 7시 15분부터 시작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윤수린 멘토 운수대통팀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전달해 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